안녕하세요. 식품유학과 정서연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고지방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라든지 아니면 예전부터 유행해온 원푸드 다이어트라든지 이전보다 식단 관련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서 혹은 어떠한 영양 성분이 식단 조절에 도움이 되는지 여러분은 궁금하실 것입니다. 식단 조절뿐만 아니라 우리가 집에서 요리를 할 때 혹은 편의점에서 음료나 식품을 구입할 때 우리는 한 번이라도 식품 영양 성분에 대해서 고민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단 음식을 많이 먹은 날에는 오늘은 당을 많이 섭취했으니까 그래도 지금 아메리카노를 당이 들어있지 않은 아메리카노를 마셔야겠다 라든지 이렇게 우리는 식품 영양 성분을 고려한 식품 섭취는 항상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마트에서 식품을 구입할 때 어떤 것을 보통 고려하시나요? 보통 맛, 가격, 영양, 브랜드 등 같은 제품을 두고도 이렇게 많이 고민을 하는데요. 오늘 저의 발표를 들으시고 나서부터는 식품 영양 성분표를 살피고 식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식품 영양학과 학부생으로서 유용한 정보, 즉 식품 영양 성분표를 읽고 여러분이 비전공자인 여러분에게 좀 더 이런 식품 구성 성분표를 어떻게 정확하게 읽을 수 있고 이것을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방법을 보다 쉽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일단 소주제 세 가지를 간단히 소개하면 숫자 0과 단어 무에 속지 말자, 두 번째는 칼로리보다는 영양분을 따지자, 세 번째는 특히 지방에서는 트랜스 지방의 비율을 살펴보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소주제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0칼로리 식품, 이걸 보자마자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일단 0칼로리가 정말 0칼로리 식품일까요? 지금 몇 분은 눈치채셨을 수도 있는데 사실 0칼로리 식품은 0칼로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영양성분별 단위 및 비율 숫자 처리 규정을 살펴보면 열량에서 비고량을 살펴보면 5kcal 미만은 0으로 표시 가능하다고 써 있습니다. 이것은 0칼로리뿐만 아니라 무설탕, 무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규정을 살펴보면 열량에서 무감도 표시가 가능한 것은 식품 100ml당 4kcal 미만일 때입니다. 그렇다면 간혹 우리가 0kcal 식품을 섭취했는데 그것이 500ml를 섭취했다면 사실 20kcal의 열량을 섭취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0kcal의 칼로리를 섭취했다고 이렇게 착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열량뿐만 아니라 이것이 적은 양을 섭취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많은 양을 섭취했을 때는 이게 쌓여서 결국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이게 열량뿐만 아니고 잘 살펴보시면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의 규정 또한 무 표시가 꼭 0g이 아니어도 0으로 표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무라는 단어와 0이라는 숫자뿐만 아니라 또 이제 영양 성분을 자세히 하나하나 읽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시로 들고 온 것은 콜라와 우유의 영양 성분표입니다. 우선 콜라는 대부분 콜라의 1회 제공량은 245ml로 열량은 110kcal고 나트륨을 15mg 함유하고 있습니다. 우유의 영양 성분은 비슷하게 1회 제공량은 200ml, 열량 130kcal, 탄수화물 9g, 단백질 6g, 지방 8g, 그리고 나트륨 100mg, 칼슘 200mg로 되어 있습니다. 두 제품이 비슷한 1회 제공량과 비슷한 열량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콜라는 탄수화물이 대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우유는 탄수화물 외에도 단백질, 칼슘 등으로 좀 몸에 필수적인 영양 성분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비슷한 1회 제공량과 비슷한 열량을 제공해도 어떤 식품이 좀 더 몸에 해로울까요? 네, 바로 콜라입니다. 왜냐하면 콜라는 지금 열량은 비슷하게 제공하지만 영양분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이 남는 열량이 다양한 대사에 이용되지 못해서 남은 당이 지방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것은 각종 성인병까지 이를 확률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이런 식품을
empty calorie foods라고 하는데 이렇게 열량은 제공하지만 영양분을 거의 제공하지 않는 식품 이렇게 이르는데 이런 식품은 우리는 피해야 하고 우유처럼 다양한 영양분을 제공하는 식품을 섭취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특정 영양 성분까지 하나하나 살펴보았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특정 영양 성분에서는 좀 더 자세히 들어가서 지방에서는 트랜스 지방의 비율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다른 영양 성분표와 달리 지방에서는 포화지방과 트랜스 지방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포화지방은 우리 몸에 많은 열량을 제공하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 몸에 해로운 나쁜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높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화지방을 적당량 섭취해야 하는데 트랜스 지방은 이렇게 나쁜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높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좋은 콜레스테롤의 수치까지 낮춰주기 때문에 더욱 몸에 좋지 않습니다. 트랜스 지방은 인공적으로 합성한 물질이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미국 심장협회에서는 우리가 하루에 전체 섭취하는 열량의 2%만 트랜스 지방을 증가시키더라도 심장 관상동맥성 심장 질환의 발병률을 23%나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건강 관련 기관과 협회는 트랜스 지방의 섭취량을 줄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에서는 식품 제조에 사용을 못하도록 이렇게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요약을 하자면 일단 식품 성분표를 읽고 첫 번째로 숫자 0과 단어 무에 현혹되지 않고 두 번째로는 식품 영양 성분표를 좀 더 자세히 읽고 그 중에서도 지방은 트랜스 지방의 비율을 살펴봐야 한다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이 이 제 발표를 듣고 나서 좀 더 맛과 가격뿐만 아니라 식품 영양 성분표를 읽고 좀 더 식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각자 맞게 사용해서 식습관을 개선하기를 바라는 현명한 소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